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더 뻑입니다. 뻑입니다. 저희가 구독자 10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MBTI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임산부인 제가 직접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려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2주 뒤에 한번 휴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편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9화 볼 차례네요. 꽤 많이 왔네요. 네. 그래도. 왜 얘기 안 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쿨한 척 가가지고 야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되겠냐고. 저 약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전 여친이 내 거를 갔잖아요. 네. 쿨하게 잘 지냈나요? 들어가 볼게요. 위험했다. 주말까지 서울에 있어? 주말까지 있으면 만나고 싶은데. 어떡해. 만나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만나. 쟤는 왜 꾸물거려요? 익순이요? 네. 미안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근데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상대가. 미안하면 더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이미 헤어졌고 네. 또 상처 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주저하는 게 있는 거죠. 또 상처 준다. 익순이가 상처를 줬나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엄청 큰 상처를 주고 맞다, 헤어졌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사람이. 맞아. 그랬다. 교수님 메이저 블리딩을 잡았습니다. 혈압 괜찮을 겁니다. 지금 간호 선생님 이거 꺼졌다는 거 봤어요? 이분은 그냥 간호사 쌤을 데리고 왔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여는 과정에서 꺼즈가 그쵸. 손 같은데 닿으면 안 되니까 엄청 이렇게 착해가지고 탁 떨어질 수 있게. 그렇죠. 보통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빼는데 익숙해진 분들은 이렇게 그냥 휙 까가지고 휙 던지는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탁 안착해서. 그러니까요. 이분은 연기자가 이렇게 한다고 쉽지 쉽지 않은데. 않아요. 아하. 교수님, 어제 일반 병동을 올렸던 DI 환자 갑자기 헤마테메시스 하면서 멘탈 처지고 폴대 스웨팅 있으면서 BP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다시 ICU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갈게. 드러그 인톡시케이션. 이게 응급의학과가 입원 환자가 잘 없거든요. 응급실이라는 거대한 병실 덩어리를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까지 왔다 갔다 거릴 여력이 보통은 없어요. 이제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야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살기도, 약물. 방금 지금 DI라 그랬잖아요. 그게 드러그 인톡시케이션. 네. 굉장히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응급의학과 쪽으로 입원을 많이 하죠. 그래도 무조건 듀스까진 가자. 듀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자, 여기서 동점이 되면 듀스입니다. 네트 맞고 듀스. 야, 이런 굴절에서 못 막죠. 갑자기 왜 스포츠 해설가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듀스예요. 그럼 이거 따뜻한 차라도 마실래? 아니 갖고 있어. 이기고 와서 마실게. 혹시 뭐 따라한 건지 알아요? 이 차가 식기 전에. 뭔데? 저 삼국지 관우가 한 말이잖아요. 그렇구나. 조조한테 그 술이 식기 전에 적장에 목을 베고 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구나. 교수님 진짜 그 의사 선생님 맞으세요? 실력이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모르죠? 또 모르죠? 또 몰라. 현정화를 몰라. 88 올림픽 금메달 현정화 모르시죠? 복식 금메달. 저 그때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설의 선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현정화를 섭외했구나. 벤조디아제핀 DI 엄해연 환자 플루마젠을 써서 깨워볼까요? 머리 검사 해봤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럼 플루마젠을 써서 멘탈 깨는지 한번 확인하고 만약 멘탈 안 깨면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 진행해봐. 네.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신경 안정제. 신경 안정제라고 주로 수면제 먹고 자살했다
막 이런 약 중에 하나죠. 간독성이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자서 호흡이 저하될 수가 있어가지고 플루마제닐이라는 방금 지금 해독제를 써봐서 한번 깨워보자 이런 거죠. 왜냐면 너무 안 깨니까. 그 해독제는 줘보는데 해독제를 줘도 안 깨면은 벤조다이펜을 먹고 그냥 의식이 없이 쓰러지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에서 피가 난 걸 수도 있으니까 뇌 CT를 한 번 더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구급대원 정태영입니다. 39세 남자 인카티에로 멘탈 드라우지, BP 초기 80에 50, 하트레이트 120회, 레스퍼레이션은 30회가 넘고 아이고. 체온은 37.6도 나오고 흉통 심하게 호소합니다. 아이고. 점점 BP 떨어져서 급해 보이는 환자인데 일주에서 수용 가능할까요? 노티파이라고 하죠. 저렇게 서로 간에 의사나 이런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씩이에요. 인카티에이 환자입니다. 아니면은 뭐 MI 환자입니다. 뭔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세? 몇 살 성별.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감이 오거든요. 폐렴 환자 90살 이러면은 요양병원에서 있었나 이러는데 폐렴 환자 30살 이러면 코로나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딱 그런 게 잡히기 때문에 지금 바이탈이 보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출혈이 내부에서 뭐 출혈이 있어서 이렇게 쇼크가 왔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슴을 이렇게 꽝 부딪혀가지고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해 달라 이거예요. 복부 초음파를 보고 있죠. 심장 보네요. 복부 초음파 프로브로 심장을 보고 있죠. 심장 프로브 그거는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연필처럼 길다랗게 생겼어요. 아 근데 저걸로도 보입니다. 뉴모소락스도 있고. 우와 난리 났네. 체스트 포트블 불러주시고 체스트 튜브랑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준비해 주세요. 와우.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죽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왜 죽기 직전이냐라는 거의 원인이 지금 3개가 겹쳤어요. 폐, 심장, 배. 이 3가지가 겹쳐가지고 배 안에서 지금 출혈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혈압이 떨어지냐, 이걸 저혈량성 쇼크라 그러고, 심낭 압전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충격을 빵 받으면서 그 심장이랑 심장막 사이에 지금 피가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피가 차면은 심장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쿵짝쿵짝 뛰고 있는데 그 피가 이렇게 쫙 차면서 심장이 눌려가지고 심장이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뛰기는 하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이 한 번에 짜주는 양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혈압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응급으로 심장 주변에 있는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기흉 같은 경우도 기흉이 그 초음파로 보일 정도로 꽤 심하면 가슴 한쪽을 쫙 눌러가지고 그것도 이제 심장을 눌러가지고 그것도 혈압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긴장성 기흉이라고 옛날에 익순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교통사고였었죠. 흉관을 넣었었죠. 최성영 선생님이 커피 타주셨어요. 좋아하니? 귀엽다. 정신 차려. 인턴 때는 말이지 선배가 요구르트에 빨대만 꽂아줘도 반해. 너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인턴 때는 워낙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저런 사소한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네, 하루에 전화를 진짜 200통 막 이렇게 받는데 받아서 뭐 이름이 불려본 적이 없는 그냥 인턴쌤 그냥 전화 딱 오면은 연쌤 이거 했어요 뭐 이렇게 딱 끝나고 그냥 이제 피폐해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눈이 좀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안과 진료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진료를 보는 전공의가 갑자기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응급실 파견 왔을 때 제가 그때 응급실 담당이었는데 환자한테 손을 물렸었나 그랬어요. 환자한테 물렸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소독해주고 뭐 맛있는 걸 사줬나 아무튼 위로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저 그때 환자한테 물렸던 인턴이에요 이러면서 선생님 그때 위로해 주셨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눈 봐주고 그냥 접수 취소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공짜로 받았거든요. 해줬네. 네, 공짜로 봐줬어요. 스포이드? 저게 지금 이리게이션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피가 많이 나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조직도 원래 좀 빨간데 막 붉긋붉긋한 게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서 저 스포이드가 이제 식염수로 꽉 차 있는 건데 저거를 진짜 엄청 뿌려요. 근데 이제 저거를 뿌리는 역할은 기존에 이렇게 피가 나 있던 부분을 씻어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피가 나는지가 잘 보여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물에 가득 차 있으면은 피가 나는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뭔가 새어 나오는 게 슉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려고 지금. 피나는 거 보이네. 바로 봤죠? 네. 진짜. 뭐지? 잡아야죠 이제. 지금 일단 눌렀죠? 거의 뭐 수술을 진짜 이건 내 할 수 있는데. 약간 수술방 참관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의학 드라마를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급한 상황이 되면은 막 의사들이 다 화가 나 있고 막 빨리 이거 잡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 배동맥이라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은 당황해요 항상.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게 딱 진짜 수술방이에요. 네, 맞아요. 딱 네. 이 수술방의 분위기를 맞아, 정말 맞아. 잘 가져와서 네. 저희가 스릴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 맞아요. 아무도 지금 크게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침착해요 진짜로. 음. 저기서 사실 제일 당황하는 사람은 보통 전공이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이 뭐지? 클램프 해놓은 대로 클립으로 잡는 거죠. 저게 이제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스테플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럼 뱃속에다 클립을 해놓고 나오면은 어떻게 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안 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클립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보이죠? 뱃속에 네. 이제 클립이 막 있죠. 보이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술하셨어요? 네. 이렇게 특별히 이상은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괜찮아요. 비장이 나가네요. 아, 완전 비장 떼는구나. 비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 이렇게 왼쪽에 위 옆에 달려 있어요. 비장이라는 장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사실 없으면 아쉬운 장기긴 한데 없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장을 떼신 분들은 젊은 환자여도 이제 좀 몇 가지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피막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가지고 비장이 없으면 이런 피막을 갖고 있는 폐렴구균, 수막구균, 헤모필루스 같은 그런 세 가지 균이 우리 몸에 좀 잘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장기고요. 보통은 이제 혈액암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혈액세포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비장이 엄청 커지면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외과에서 출혈 잘 잡은 것까지 보고 나왔고 환자분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짜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진짜 저 환자는 처음에 봉쇄이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저라면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먼저 해야 되냐, 기흉을 먼저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게 하나하나 고민이거든요. 그 결정 하나에 따라서 환자 몫을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거든요. 거니까. 장홍도 선생님, 시원이 NEC 수술도 하고 장로 안으로 넣어주는 수술도 했는데 이런 아기일 경우에는 퇴원 때까지 어떤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이건 공부 안 했는데 전공이도 모를 때 이제 난감하지. 전공의 마음이 제발 대답해, 제발 대답해. 근데 필요 올 때도 이 마음일 때가 있어요. 이제 학생한테 질문하고 학생 몰라. 전공이한테 물어봤는데 전공이 몰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애들 앞에서 대답 못하면 엄청 쪽팔리는데 약간. 그러니까요. 간호사 쌤이 지금 목이랑 다 어깨랑 이런 데 파스 붙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계속 아기를 들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 쌤들이 사실 환자를 의학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노동까지 함께 하시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맞아. 직업이죠. 교수님, 좋댄다. 너무 왔어. 넘어간 거예요? 야, 설마 석형 지 마음 정도는 알겠지? 아니, 너랑 겨울이는 그래도 자기 마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석형이 그 곰탱이 새끼는 그것도 모를까 봐. 선생님도 곰이지만 그런 건 알죠? 내가 누굴 좋아하고 이런 건. 아 근데 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선생님이랑 처음 만날 때. 절 좋아하는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너는 누가 봐도 좋아하는데 왜 아니라 그러냐고.
저는 이제 CC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CC를 2번이나 하고 헤어졌으니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야, 우린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랑 그 부산에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진짜 답답하다고. 누가 봐도 너는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또 수긍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또 그때부터 이렇게 밀어줬던 거죠. 뭐야, 그런 걸 왜 몰라.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미나를 곱씹어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곱씹어 본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EMR 까봤죠 지금. 네 기록은 내가 다 까봤어. 나 너 차트 다 보고 왔어. 불법입니다. 학과 차트를 보면 안 돼요. 아픈 거 왜? 닥치세요. 내가 봤을 줄 알았거든. 그래, 나 핸드폰 배경화면 뭔지 너무 궁금했어. 그때 익중이가 딱 보고 뭔가 그랬잖아. 준환이 사진? 설명 좀 해줄래? 준환이 사진? 어떡해. 복실이 일어났어. 근데 왜? 알았어요. 반했어요? 뭐라고 보기만 해서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맥락이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고. 제가 점쟁이에요?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냥 보다 보는 잘 걸 수도 아시길래. 있지. 환자 괜찮은지 보러 왔다고? 네, 너무 궁금해서요. ER에서 엄청 힘들게 바이탈 잡아서 수술실까지 보낸 분이거든요. 차트 보면 되잖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내가 처음 본 환자를 끝까지 못 본다는 면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결국 못 보고 환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과 내과나 아니면 외과 의사의 환자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일단 살리고 본다. 내과 의사들은 만약에 환자한테 인공호흡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환자가 못 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왜냐면은 못 빼봤으니까. 이게 약간 응급실에서 환자를 무조건 살린다와 환자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는 의사와의 약간의 그런 태도 차이, 관점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물론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건 똑같지만. 이게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평생 안 잊을게요. 아 그리고 여긴 갔네. 속상해서. 좀 응급학과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감사의 인사를 들을 일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초기에 바이탈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맞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수술까지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드라마에서 포인트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시온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간호사 사실 선생님들, 전 그렇지. 수술하고 하루에 한두 번 잠깐 5분 정도 보는 게 다였어요. 맞아.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나머지 23시간 55분은 우리 니큐 간호사분들이 시온이 봐주셨어요. 이게 이 얘기도 선생님이 했던 얘긴데.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 작가님 식사 한번 하시죠. 초음파 볼게요. 인트라 오피스 오너 준비해주세요. 본인이 본다고? 아니, 오셨을 것 같아. 우리 신 교수님 오셨을 것 같아. 직접 오셨어. 처음 봐봐야지. 아, 탁구 치던.
이 배우를 그냥 낭비할 리가 없죠. 제가 이 유지명 배우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비밀의 숲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진짜 마지막 화에서 이 배우님 때문에 전율이 흘렀었습니다. 저거 선생님도 많이 했죠? 저희 많이 하죠. 오, 야, 가이드 와이어를 넣고, 근데 저게 폐로 잘 들어가거든요. 원래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일레이터를 넣어야 돼요. 파란색, 아, 관을 넣었네요 벌써. 튜브까지. 봉쌤 진짜 멋있네요. 오. 봉살롱 하던 그 봉쌤이랑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저거 원래는 흉부외과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응급의학과는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전공이든 흉부외과 파견을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지방병원 파견 가면은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이 많아요. 네. 그럼 그 병원에서 이 흉관 삽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의학과 교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이 봉쌤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응급처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리스키한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심장으로 집어넣는 관이 폐로 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환자가 나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환자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은. 만약에 응급의학과가 급하니까 했는데 환자가 나빠져서 돌아가셨다. 이러면 막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왜 네가 했냐? 난 살리려고 했는데 환자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선생님들을 독려하는 이런 화는 너무 좋은 화라 생각해요. 네. 근데 엄청난 용기인 거죠. 엄청 용기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못하고 오셨어요. 기사님한테 사정 설명하고 다음 휴게소에 내려서 콜티시 불러서 완전히 너 때문에 안 오려고 하다가 환자분 때문에 왔어. 2년 넘게 같이 본 환자인데 나도 궁금하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와가지고 학생 때 이제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료라는 게 정말 고위 지식을 가진 의사가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환자 한 명을 딱 보는 게 아니고, 이 병이라는 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한 환자를 위해서 온갖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때려넣는 게 의료라는 거죠. 모든.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주치의는 한 명이지만 환자를 보는 게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판독을 해주는 영상의학과, 조직병리를 보내서 그거를 잘라서 거기에 유전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염색해가지고 항암제를 고르고 하시는 병리학과 선생님도 있고요. 백혈구 검사 같은 걸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현미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보시는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사실 외롭다는 생각도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분 한 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교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전 너무 속상하던데요. 인어공주가 따로 없어요. 왜 인어공주예요? 내가 당신을 살렸어요. 하지만 난 목소리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었지? 그게 누구 공인지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뭘 바라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덩달아 환자 결과까지 좋으면 우리는 그걸로 할 일 다 한 거야. 아, 맞아요. 정말 좋은 스승이네요. 환자를 치료하고 애가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환자를 어떻게 내가 살리겠어요. 예, 저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의사들 겸손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치유를 하는 거는 또 신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시온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따스한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환자 선생님 여기 지금 아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다들 하죠. 지금 엄지까지 싸고 있는 거 보니까 득거류병이 오셨어. 아, 이게 손목 건초염이거든요.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쪽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럼 사실은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 아기를 들고 계속 안고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네. 때 통증이 이 유발되냐?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냐가 이제 뒷게르뱅의 어떤 신체 검사이고요. 보통 엄마들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지금 커피 뚜껑 우산처럼 쓰고 가고 있어. 야야야 여기 조심해 조심해. 어머. 청량하구만. 가운을 쓰면 되잖아. 가운을 쓰면 되지. 가운 여러 개 있잖아요. 잠깐 볼 수 있을까? 저기 있어. 전날이구나. 전날. 기억나요? 원래 익준이가 고백을 하려고 했다가 네. 석형이가 수건한테 고백했다 채웠다고 해서 그때 술 많이 먹은 날? 술 많이 먹고. 술 잘 먹는 분? 응. 이 송화 시점에서 이제 보여주네. 언제 풀리나 했다.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다. 다음에 보자. 왜 울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나? 이렇게 엄청 기대를 했다가 지금 그 기대가 확 꺼진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 그럼 눈물이 나지 당연히. 그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숙제였을 수도 있고. 한밤중에 집 앞까지 그런 걸로 온다고? 썸 타는 사이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 오면 여자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얘가 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그널. 못 받아본 것 같네. 그러니까. 그래, 보통은 근데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보통은 있어요. 차였다 생각하는구나. 차였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뭐 기대가 이제 충족이 안 됐을 때 오는 슬픔이죠. 빡쳐서 오는 거구나. 나갈 준비 다 했는데. 빡쳐서 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실망해서 우는 거죠. 이쯤 되면 약간 컨셉인 줄 알 것 같아요. 컨셉이세요? 눈치 코치가 없는 컨셉. 저 눈치는 있잖아요, 저는. 아니 언어 영역 잘 받다니까요. 근데 연애를 막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막 하는 걸 제가 잘 캐치를 못할 뿐이지.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MBTI는 다다음 주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산책할 거야.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가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